늘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네,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예견하기는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예. 지금 저 앞에 흰 차가 네네. 저 갑자기 앞 옆에 정거를 왼쪽으로 하고, 네, 그 왼쪽으로 1차선에서 지나가고 있던 검은색 차량이 이제 직진 금지 차선에서 직진하면서 이제 네. 2차로의 좌회전 차량과 부딪힌 그런 상황이죠. 그럼 블랙박스 차량은 지금 뭐 아무런 상관이 네, 그렇죠. 없는 거고 뒤에서 블랙박스를 제공하신 거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뭐 블랙박스랑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거기에 시선을 뺏겼었는데 앞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자, 두 분 이번 사고를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신지 몇 대 몇으로 보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의견이 확실하게 일치를 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님, 조동희 변호사님 모두 블랙박스 측은 과실이 없고요. 100이고요. 상대방 측은 0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 측 차가 직진 차량이라는 말씀이시죠. 바로 네, 앞에 있던. 알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블랙박스 차량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고 당사자가 아니라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조 변호사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뭐 영상 한번 같이 한번 더 보실까요? 예. 네, 영상이 나오고 네. 있는데요. 되게 간단해요, 이 사건은. 네. 그냥 여기 보면은 검은 차량이 지나가는 길에 보면은 저기 직진 금지 표시 있죠? 예, 예. 직진 금지 표시가 있고 좌회전 표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직진을 해버렸어요. 네, 이거는 지시 금지 위반에 해당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었을 것 네. 같아요. 당연히 상대 차량. 그래서 이거는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고 그 다음에 저기 하얀 차량, 그러니까 좌회전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자기는 좌회전 해라고 하니까 내 갈 길을 가는 거죠. 갔을 뿐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시 위반을 했던 12대 중과실이 있는 직진 차량이 이거는 과실이 당연히 지시 위반 사고이기 때문에 네. 과실이 100%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우리가 좌회전 차선, 그러니까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 차선이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좌회전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좌회전뿐만 아니라 직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예. 아까 지금 우리 영상에 보면은 직진 금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직진 금지 표시가 되어 있을 때는 직진을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직좌가 있고 좌회전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좌회전이라더라도 직좌가 됩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 직진도 된다. 네, 우회전도 마찬가지예요. 우회전도 우회전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원래는 엄밀히 말하면 직우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좌회전 차선에서는 좌회전만 할 수 있고 예. 우회전 차선에서는 우회전만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직진하려면은 옆차 다 모여야 돼요. 그러면 교통이 굉장히 혼란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좌회전 차선이든 우회전 차선이든 이제 직진 금지 표시가 없으면은 원칙적으로는 직진이 가능하나 이제 우리 블랙박스 영상처럼 예. 직진 금지 표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직진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에서는 이 직진 차량이 직진 금지 표시를 위반했기 때문에 지시 위반 사고로서 과실이 10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엄연하게 직진 금지 표시가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직진을 가로질러서 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건 뭐 거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조동희 변호사님 의견에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예. 이 사고의 같은 경우는 사실 100대 0이 과실 비용이 좀 명백해 보이기는 합니다. 이제 다시 사고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이제 우리 흰색 차량이 지금 이제 좌회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앞에 가다가 이제 검은색 차량이 심지어 중앙선을 밟으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중앙선을 무겁잖아요. 거리가 물고 무겁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깜빡이는 켜고 있지 않았죠. 다시 예. 한번 보시면 검은색 차량이 중앙선을 일부러 이미 물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앞으로 직진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아마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깜빡이는 켜고 있지 않았지만 이제 아마 흰색 차량을 재빠르게 이제 옆으로 뭔가 통과해서 직진을 해버리려고 했던 건지 이제 저 정도면은 정말 초보 아무것도 몰라서 저렇게 무모하게 그러셨던 그렇죠. 건지 아니면 이제 본인의 저런 식으로. 운전 실력을 너무 믿고서 네. 그랬던 건지. 네,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지금 문제의 사고를 내신 직진 차량이 이제 상대방에게 일정 부분 과실 부분을 분담하라고 하시려면 뭐 적어도 뭐 안전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니다. 네.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전방 주의 의무가 위반이 되려면 네. 일단 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뭐 이런 거를 살펴보셔야 될 텐데 지금 보시면 검은 차량이 오히려 그 좌회전하려던 차량의 뒤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 깜빡이를 안 켰다고 해도 이제 깜빡이가 보일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왼쪽 차선이 1차선이 직진 금지 차선이었고 내가 제대로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직진 금지 차선에서 갑자기 직진을 할 거라는 것까지 예상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라거나 뭐 안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부분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 좌회전 차량의 경우에는 사실 신호도 제대로 지킨 거고요. 깜빡이도 이제 켰고 그리고 과속도 아닌 상황. 그러니까 좌회전 차량의 잘못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사실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0, 불법 직진 차량의 과실이 100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웬만해선 100대 0 나오기 정말 어려운데 정말 누가 봐도 명확하게 네. 완벽하게 잘못을 한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비보 좌회전 구간에서 적색 신호 시에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뭐 12대 중과실 얘기 되게 많은데 여기 해당하는 건지 궁금해요. 예. 네, 이제 신호 위반에 해당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12대 중과실의 하나에 해당이 되게 되는데요. 네. 이제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 가능한 거는 사실 초록불에 하셔야지 이제 빨간불에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것도 또한 명백히 신호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우리 지금 블랙박스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그 블랙박스 사례에 가는 경우에는 이제 신호 위반이라기보다는 지시 위반이었죠. 예. 이제 바닥에 직진 금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시 위반을 하신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이제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돼서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과실에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변호사님들도 개인적으로 운전하시잖아요. 이렇게 다 알고서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완벽하게 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건지. 예. 운전을 하다가 네. 저도 모르게 위반하고 나서야 아 이거는 위반인데라고 생각하는 뒤늦게. 경우도 제법 많고요. 네. 이게 또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이게 정말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변호사님들도 사람이다, 인간미 예.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블랙박스 과실 비율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알아봤는데 어디까지나 변호사님들의 개인 의견이고요. 실제 재판에서의 과실 비율은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